움직임 성평등 영화제 개막작 첫 여름회 GV를 영광스럽게도 맡게 된 오늘 모더레이터를 담당할 오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셀프로 벌써 인사를. 네. 소개해 주시면 이런 거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허가영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전에 만났는데 너무 이미 하고 싶고 묻고 싶고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막 꾹꾹 참으면서 안 물어보고 여기에 적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참 오늘 이 타이밍에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정말 새삼 즐거운 일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좀 천천히 드십시오.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또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게 참 큰 상을 타시지 않았습니까? 예. 라시네프 상이라고 하는 깐느에서 그게 몇 월에 있었던 일인가요? 5월 이제 중순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올해 5월 중순.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한 4개월? 네. 4개월이 딱 됐네요. 어떠셨어요? 4개월 동안? 하루하루 한 인터뷰를 한 3, 40개 하시지 않았나? 더 했었을까나? 더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요즘 로맨스 판타지 세계관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하실까? 내가 이제 눈 떠보니 뭐가 됐다 그런 것처럼 눈 떠보니 내가 깐느 라시네프 상수상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뭔가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내가 한국 영화의 미래? 약간 어머. 그냥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뭐 정신없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그런 일을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적으로 노출되는 일들. 뭐 사진이 찍히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 영화관에 갔는데 관객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어머머. 그래서 감독님 한국 영화의 미래여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모든 4개월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작품을 완성하는 감독의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저희가 개봉을 또 하게 되면서 홍보를 해야 됐고 그러면서 또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일들도 더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독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영화를 만드는 일이 참 지난한데 그거에 어떤 하나의 포장지를 이렇게 덧대는 일이구나.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깨닫는 4개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첫 앨범을 몇 년 전에 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내는 게까지 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선반에 올려두고 저 만들었고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인지 몰라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의 아시겠지만 라시네프 상이 뭐냐면 제가 맞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깐느 영화제에서 영화 학교 학생 또 그 중에 전 세계의 영화 학교 학생의 출품작 중 1장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 1장이 되어버리신 허가영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1장이었는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절절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보고 일단 너무 잘 봤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봤고 되게 좋은 걸 보면은 고맙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맛집들 리뷰 보면 막 리뷰에 뭐가 맛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보다 계속 장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감사를 하는 집이 전 찐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다 보고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한테. 그리고 30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30분이 사실 짧지만 쇼츠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한 15분, 18분 정도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30분이 끝났다고?
한 거랑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내용이야? 하고 조금 알고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스터부터 첫 여름이라는 제목에 왜 이게 첫 여름이 무슨 내용이야? 조금 알고 보게 되는. 근데 거기에서 아는데도 이 소녀의 결혼식에 있지만 죽은 남자친구의 49제에 가고 싶은 춤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나온다. 그렇겠군. 좀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참 뭐랄까 농담 섞어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넘겨짚곤 한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노년에도 영광이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안이하게 감히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반전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짧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러닝타임을 듣고 자기는 이제 20분 내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남처럼 듣고 계신 분들이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툭툭 흘려버린 거죠. 네네네. 계속 웃기는 거 같다가 저 너무 재밌는데. 사실 진짜요. 아니 저는 영화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편집을 진짜 열심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쭉 이렇게 늘어놓으면 막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쳐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기타 솔로를 막 1분 하고 기분 같아서 그랬지만 아니야 여기서 몇 마디만 하고 빠져야 그 다음에 휘몰아칠 때 더 좋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펼치다가 갑자기 확 모질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화를 찍을 때 갑자기 엄청 모질게 굴었을까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편집할 때. 네,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편집을 제가 첫 편집본이 50분이 나왔었어요. 궁금해라. 감동판 제발. 제발. 뒤에 커서. 아이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영화학교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 저희 뭐 학생들 같은 이제 동기들부터 이제 교수님들까지 한 영화를 한 30번은 같이 봐요. 그러니까 편집의 모든 과정들을. 근데 동기들이 사실은 첫 편집본이 제일 좋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첫째로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고 근데 그게 그 세계관이 맞아요. 이 영화 잘 될 거야 이러면 그건 아니고 이게 잘 돼? 이러는 게 보통 잘 되죠. 보통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영화를 같이 찍고 만든 사람들의 리더이기도 하거든요. 감독이라는 사람은 가장 큰 의사결정들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영화가 50분으로 갔을 때 그러면 한국 영화판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편으로 되는데 이제 개봉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단편 영화제에 가기에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근데 단편 영화는 보통 개봉을 안 하니까 이제 관객을 만나는 일이 영화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가 이 편집본을 이제 고수했을 때 영화가 어디에서도 틀어지지 않는다면 이 러닝타임의 제한 때문에 그러면 그것보다 내가 이제 함께 만들어준 동료들을 배반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 말씀대로 피를 깎는 것처럼 왜냐면 다 그 한 컷 한 컷이 제 자식 새끼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에서 만들었고 원래 이제 그 미션 자체가 졸업 작품을 25분 내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뭐 그래? 뭐 이러고 그냥 50분에 가져온 거죠. 야, 그거 진짜. 너네 뭐 그래 25분 말고 그냥 막 마치 들은 적도 없다는 뜻이. 아니 참고 상황이잖아. 참고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약간 막 좀 동기들도 막 얘 뭐냐고 막 맨날 반칙 쓴다고 막 그러고 이제 제가 실습작 때도 좀 길게 가져와가지고 그 전 작품도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때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 제약을 둔다는 게 네. 창작의 제한처럼 느껴지겠지만 네. 하나의 훈련이다. 이제 앞으로 너가 더 큰 영화를 찍을 때 이런 편집의 과정들 혹은 내가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여기서 더 미리 경험하고 30분의 영화를 그러니까 뭐 단편 영화의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 편집을 잘 못하는 감독인데 네. 그 편집에 눈을 좀 기르려면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정말 혹독하게 이거 진짜 뭐 편집하다가 자르고 울어 막 내 새끼야. 내 새끼라고. 와 이거 진짜 빼야 돼 말라고 막 한 10명한테 물어보고 막 들어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편집본이 저는 사실은 속도도 되게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이제 만든 사람으로서 아까운 것들이 막 아른아른 떠오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편집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큰 상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운명이구나 이게 또 맞는 도착점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되게 만드는 입장에서 사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다 나름의 합당함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달될 때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어떤 한 버전을 선택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후에 누군가 그걸 본 이후에 이게 내게 아니게 되니까 갑자기 얘한테 되게 강한 생명력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고 옳고의 것이 아닌 그냥 그러한 길에 얘가 갔구나. 그래서 그 관객들이 이걸 보고 여러 가지 감상을 들으면서 또 새삼 느껴지는 게 있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예, 졸업작품인데 사실은 졸업작품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평하는 케이스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매일 받으면 출장. 뭐 아까도 제가 이렇게 있는 힘껏 줄였던 이유가 정말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을 가고 싶어서였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 그 장들에는 항상 제약 조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봐주셨고 이제 관객과 만나면서 그 모든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또 제 작품이 더 넓어지고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이제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 지금 한 번도 안 계시네. 거짓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영화를 공개하고 이런 의미도 새삼 내가 만들었지만 이 타이밍에 오히려 새삼 느껴지는 의미 같은 것도 있네. 남에게 보여준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3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의 그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나이대에 맞게 또 삽입을 하시고 대입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영순이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대부분 영순에게 몰입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카메라가 정말 끈질기게 영순을 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 당연히 이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선이라는 그 딸 캐릭터나 혹은 석윤이라는 손녀 캐릭터의 입장에서 영순을 바라보고 혹은 이제 그를 통해서 또 나의 어떤 미래를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된다면 혹은 내가 저 나이 때 엄마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이제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리뷰를 달아주신 걸 제가 보다가 이제 막 결혼을 하려는 청년 그리고 이혼을 한 중년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불륜을 하는 이제 노년, 그러니까 또 불륜이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은 노년 이렇게 3세대가 만나는 그 자리가 인상 깊었다 이런 이제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물론 저도 하나의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나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주시고 공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참 저한테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되게 좋은 얘기들 막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통찰력으로 막 얘기해 주시면 다음 인터뷰에 내가 막 써먹고 그런 의도로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숨겨놓은 장면들도 다 찾아내시고 오. 그러니까 연출자가 약간 원래 막 이스터에그처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건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였을까? 얘기해 주려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석윤이가 사과를 이렇게 자르는데 네네네. 그 풀샷에서 이제 석윤이가 사과를 잘 못 자르니까 네네네. 이제 내가 깎겠다고 이리 줘 하고 내놓는데 내놔서 이제 선이가 다시 잘라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 남편의 머리를 이제 잘라주는, 그러니까 아빠의 네네. 머리를 잘라주는 선이가 가위질이 서투니까 또 영순이 가서 이렇게 받아채거든요, 가위를. 이제 뭐 그런 식의 연결이라든가, 그 혹은 뭐 이제 제가 원래 휠체어 이렇게 미는 씬도 아찔하게 찍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남편을 계단에 떨어뜨려서 완전 생각했어요. 내가 밀어버릴 것 같이. 네네. 야, 그걸로 가나? 내가 서로 놀까 말까 놀까.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가나? 약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씬을 되게 아찔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무섭게 찍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 씬을 촬영하면서 저희가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촬영 현장에서의 당일에 어떤 사건들이 많아서 한 콘티의 3분의 1도 못 찍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씬에서 하고 싶은 연출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의도를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어제도 상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노인분들이 좀 많이 보셨어요. 근데 막 그때 보통 이제 영화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노인분들은 막 어머 저 양반 밀어버리나 봐 이러면서 최고 관계. 그래서 그런 게 또 되게 뿌듯하고 셀프 4D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 그 씬을 얘기하니 저도 질문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굳이 거기 데리고 간 게 휠체어를 탄 사람을 계단 앞에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순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심술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타기 좋은 그런 데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굳이 진짜 택시도 들어오기 힘든 그런 데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 두고 되게 그 사람이 아마도 가부장적이고 되게 전능한 아버지로 살았겠지만 굉장히 무력함이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도록, 물론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무의식으로 그 자리에 딱 두고 타박타박 내려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하인드, 이거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가 있다면 그 사찰 이제 올라가는 씬이 긴 길로 나오는데 지금은 원래는 계단이었어요. 저희가 보통 사찰을 가면 되게 높은 계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손여름을 썼을 때 한 3, 4구쯤 썼을 때 이미지가 뚜렷하게 떠올랐던 거는 그 높은 계단을 한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영순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복이 정말 다 비칠 정도로 땀을 막 흘리고 그 노인이 그 계단을 올라간다는 의미는 어떨까, 그걸 꼭 찍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허진 선생님이 무릎 아파서 안 되신다고 허감독은 나 이거 못한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조금 싸우다가 좀 무리일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길로 바꿨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계단을 내려간까 그 어떤 상승과 하강에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버리고 계단을 쭉 내려가서 도착한 사찰이 또 오르는 이제 그 어떤 의미. 그래서 그냥 뭐 거창한 것보다는 어떤 사찰하면 떠오르는 그 공간의 이미지가 저는 계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딱 이미지로 박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항상 사찰에 가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올라야 하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영화에 이제 녹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도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영순이가 휠체어를 꺼내는 순간부터 그 사찰에서 춤을 추기 그 직전까지의 모든 그 영순이 걸은 길이 다 영순의 인생처럼 보이길 바랬어요.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그래서 훨씬 더 길고 지난한 컷들이 많았고 사실 편집 과정에서 그 컷들이 다 빠졌고요. 씬이 아예 빠진 것도 있고 그 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 좁고 어려운 길을 휠체어를 끌고 가서 계단을 내려오는 그 여자의 마음이라든가 네. 혹은 그 계단이 주는 어떤 물리적인 입체성 같은 것들이 네. 왜 영순의 인생과 닮아 있겠다. 그래서 그 로케를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죠. 사찰이 없어졌는데 네. 네, 사찰이 길로 바뀌면서도 네, 그래서 그 계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네네. 걸었던 길이 흙길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쩌면 추측을 해보자면 그 이제 올라가서 너무 힘들게 땀에 한복이 비칠 정도로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서 추는 게 환희의 춤, 슬픔과 환희와 아주 모든 게 담긴 춤이라면 그 춤의 단계로 가기까지 인간은 거기에 되게 쉽게 도달할 수 없고 아주 어려운 계단 오르기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도 되게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간 영순이 포장되지 않는 흙길을 그 정말 손주 결혼식에 입을 법한 한복을 입고 걷는 게 사실 인생이 엄청 지리한 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포장되지 않는 지리한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는 흙길인데 그게 만약 80년이 이어진다면 정말 어찌 보면 갑갑하기도 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는데 그걸 계속 걸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 깝깝한 근데 그게 딱 드러나는 느낌이어서 맞아. 엄청 절묘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찍어놓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게 만들지. 네. 근데 저는 그 길 너무 좋아하고 네. 저 이제 그 로켓 딱 갔을 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충분하겠다. 계단이 없어도. 그리고 그 숲이 저는 엄습하고 그러니까 네. 그 자연이 주는 웅장함과 어떤 엄하게 꾸짖는 그 느낌들이 제가 딱 그 숲을 해질 무렵에 갔었었는데 처음 갔을 때 그게 저한테 너무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 감독님한테 숲은 무조건 어둡고 음산하게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거기서 오는 그 감각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음산한 정말 그다지 막 나무가 막 푸르고 새가 울고 이런 게 아니죠. 터덜터덜 높고 높은 나무 사이를 작고 작은 인간이 계속 걸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숲을 지나 흙길을 걸어 혼자의 춤을 춘다는 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제 작품 이야기 전에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세세한 작품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일단 저는 그냥 땡 잡은 기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꺼내는 일단 줄 수 있는 거 다 줘봐 같은 느낌으로 오늘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궁금했어요. 아까 디렉터스 컷이 5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20분이 드러나진 건데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빠졌나요? 영순이 많이 빠졌죠. 저는 의외로 딸 얘기가 빠졌을 거라고 제가 비슷한 연령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순 얘기가 빠졌군요. 네, 영순이 빠졌고 이제 편집의 호흡 자체가 조금 더 빨라졌고 네. 선희 얘기가 빠진 씬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희가 들어가는 씬은 다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축약이 되거나 그런 거는 있죠.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짜 영순 좀 계속 보고 싶은 그냥 생명체로서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나 이 사람이 걸레질하는 것도 보고 싶다는 생각나죠. 그 나무 바닥을 보고 마지막 씬에 들었는데 그냥 과일 깎아 먹고 옷 정리하고 걸레질하고 이렇게 선풍기 돌아가는데 나른하게 있는 걸로 이렇게 시선을 이 허진이란 배우와 이 영순이란 인물이 뺏는구나. 그게 너무 엄청 진한 토마토 같은 거 먹는 즙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진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사실 캐스팅을 할 때 약간 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저 배우가 될 수도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각자 나름의 또 멋진 길로 갈 테고. 근데 정말 엄청 찰떡 같은 캐스팅이 아니었나. 허진 선생님은 첫여름에 얘기가 전부 나온 이후에 찾으신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허진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에서는 몇 번 말을 했긴 했는데 이게 원래 시나리오가
다른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영순이 아니라 석윤이었고요. 헐, 아,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연령대에 가까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아예 달랐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순이죠. 두 이야기가.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이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써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시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템을 처음 기획했을 때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가 20대 여성인데 어떻게 이제 노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냐? 넌 절대 못할 거다. 네가 만든 영화는 다 가짜 같을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되게 많이 꾸짖으셨어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쓰면서 제 한계를 온몸으로 느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세대를 그 세계 주기를 살아보지 않았다는 그 저의 어떤 정말 한계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하셨던 말씀이어서 제가 겁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석윤이라는 저와 닮은 어떤 20대 여성을 내세워서 이제 그런 석윤이 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어떤 할머니 영순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가 천여름이었는데요. 예. 이제 그 고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받아들이기 편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쨌든 캐스팅도 이 고로 허지 선생님을 했어요. 고는 원고. 네,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고로 이제 허지 선생님, 그러니까 뭐 허지 선생님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뭐 캐스팅 대상이 없었고요. 일단은 왜냐면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그 나이대의 캐릭터를 캐스팅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었는데 이제 70대 여성 노인 배우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혹은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가 좀 기존에 생각한 어떤 되게 따뜻하고 온화한 할머니 캐릭터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 배우님들이 전부인데 사실 저는 영수는 무조건 신선하고 독특한 어떤 마스크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찾다가 제가 우연히 허지 선생님의 젊었을 적에 북한 간첩? 막 이런 거 연기하시는 이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스크가 서구적이시고 엄청 목소리도 독특하시고 몸선도 너무 뭔가 되게 배우로서의 어떤 매력이 가득한데? 라고 할 때쯤에 딸에 대하여라는 이제 장편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제가 이제 소속사에 넣고 그걸 이제 허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고 딸에 대하여를 봤는데 그때 연기가 저는 사실 뭐 그 영화에서는 아예 다른 연기를 펼치셨지만 정말 그 연기를 보는데 되게 압도당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 선생님이 저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되게 걱정 반, 기대 반. 왜냐면 만약에 허지 선생님 정도의 배우님이 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미팅을 하는데 내가 깐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실제로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까야 되면 난 어떻게 할까? 이제 영화 생활 못하게 감독 생활 끝나는 거겠지? 이러면서 막 꽃을 사들고 막 그러고 갔는데 구애 같군요. 구애죠. 여긴 영화는 정말 구애와 사랑의 그런 건데 그래서 가서 딱 처음 뵀어요. 근데 처음 뵀는데 보자마자 제가 한눈에 영순을 찾았구나.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신체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우리는 사람의 육체성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분의 상체에 그 뒤에 딱 파진 티셔츠랑 정말 참 송구스럽지만 상체 사이즈, 모양 정말 송구스럽지만 살성 이렇게 그냥 그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가 뭔가 엄청난 핫걸이었던 사람이 보통 빨리 아줌마가 되기를 세상이 바랐고 그 다음에 할머니
사랑을 무조건 주기만 하는 할머니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되게 등을 떠밀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약간 이질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꼿꼿이 안 그렇게 산 사람 같은 느낌의 그냥 내가 나인 거. 네. 그런 느낌의 상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그 상체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캐스팅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티셔츠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처음 만날 때 이제 그 1신에서 첫 영순이 입고 있는 그 턱 붙는 티셔츠에 흰 쫄티 얘기하시는 흰 거죠? 쫄티를 입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속옷이 비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드디어 영순 살았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빌기 시작했죠. 사랑합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말라고. 네.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근데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영순이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 선생님이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페이는 똑같은데 노동은 더 해야 되니까. 오, 직업이시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막 맨날 자기 막 사기당했다고 그러시고 이제 근데 이제 귀여우시다. 네. 네, 엄청 귀여우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배우가 나한테 확신을 주면서 시나리오를 바꾸는데 더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시점이 굳이 내가 20대의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점이 아니어도 이 배우와 함께라면 되게 뭐 핍진성이라든지 엄청 그 이야기의 힘과 진실성 네. 같은 게 확 생길 수가 있겠다. 내가 뭔가를 이런 식일까나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대상화라고 보통 생각하는 네, 네. 그런 위험에 되게 덜 빠질 수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네. 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근데 네. 그 저희가 막 여기 오기 전에 뒤에 대기실에서 대성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자 막 이랬었는데 왜냐면 네. 너무 좋은 게 여기 움직임 성평등 영화제여서 대상화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는 좀 조금만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살다 보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대상화에 대해서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여성을 어떤 식으로 대상화하는지 거기에서 생기는 함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왜냐면 거기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긴 시간 노력해왔고 결과를 저에게 보여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 얘기가 가장 첫여름에서는 재미있고 뭔가 재밌는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그렇게 소년 시나리오 버전을 써오고 이제 그러다가 근데 저는 그 시나리오를 많이 익혔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숙성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얘가 썩어요. 이제 더 이상 읽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썩은 내가 날 때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왜냐면 그 압박감이라는 게 어마무시했고,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모든 동료들이 나만 이제 쳐다보고 내가 좋은 글을 써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압박감. 그런데 이제 제 첫 고가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이후에 더 좋은 거를 써야 된다라는 그 어떤 공포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써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구보다 좋은 거를 쓸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저를 거의 정말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진짜 페인처럼 살았고 뭐 잠도 막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 막 담배 한 갑씩 피고 막 아이고 부모님 계신데 아우 세상에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허준 선생님이랑 별개로 제 마음속에 이 시나리오를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저항력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부모인 거잖아요. 이 시나리오에. 근데도 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밉고 예뻐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으면 나를 용서할 수 없겠다. 나는 내가 연출자로서 무언가를 저버리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동료들은 이 시나리오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걸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정말 이상했어요. 되게 그 불강력적인
어떤 거부감이 왜 나를 자꾸 지배하지? 막 그러면서 막 다시 어떻게든 막 애정을 갖고 써보려고 네.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막 하루는 13시간 동안 제가 화장실도 안 가고 진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진짜 한 화장실도 안 가고 그 방에서만 막 이렇게 가장 미련하다면 화장실 가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막 시간 전폐하면서 막 그렇게도 써보려고 했는데 한자도 못 쓴 돌을 닦으셨네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프로덕션 이제 촬영이 한 달 정도 전이 됐을 때쯤에 여자 선생님도 미팅 몇 번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말 도저히 이 촬영고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교수님 한 분, 그러니까 엄청 친한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가서 네. 이렇게 뭐 술 한 잔을 하다가 네. 제가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예. 엉엉 울면서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시나리오가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발화함과 동시에 정말 약간 쓰나미처럼 무언가가 내 머리를 확 쓸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졌던 어떤 이질감, 네. 두려움들이 이 시나리오가 불편해서였구나. 왜 불편하지? 한 번도 그런 감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난 이게 왜 불편할까? 왜 나는 이게 싫었을까? 그걸 파고들다 보니까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손녀의 입장에서 영순을 대상화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영순과 나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그리고 영순이 궁금하고 영순이 뭘 먹고 뭘 입고 뭘 하고 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썼는데 자꾸 석윤의 입장에서 이걸 서술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고 애정이 안 가고 왜냐면 난 석윤이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랑 그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에 와서 고를 이제 쭉 썼는데 그때 썼던 고가 이제 지금의 첫여름 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원들한테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를 그러니까 지금의 첫여름 고를 A고 영순 주인공이 A고 석윤 주인공이 B고라고 해서 이제 A고나 B고 중에 뭐가 더 낫냐. 그래서 저희 학교에 유명한 대첩이 있었습니다. A, B고 대첩. 아니 잠깐 그 학교 재밌겠잖아. 재밌어요. 매일매일 이런 이 학교 재밌네. 드라마가 이 학교 상담하고 싶어요. 학생이기 싫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대상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첫여름의 작업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나한테 가장 큰 배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A, B고 대첩에서 제가 A고를 선택했던 것. 왜냐면 제가 A고를 사랑하게 됐는데도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뭐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B고는 막 돈도 많고 맞아요. 애가 멀쩡하고 막 되게 다 준비됐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찍기 편한 딱 봤다 어떻게 될지 알겠네.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A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모험이죠. 모험이었고 그래서 근데 그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팀원들이 저를 되게 처음에는 이제 비난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서는 너무 독려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쾌감? 그 개운함?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었다 드디어 뭔가 그 진짜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쾌했어요. 막, 드디어 내가 뭔가를 썼구나 이제 그러니까 영순이 살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영순고에서 석윤고에서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그래서 그게 참 망해도 좋으니까 이 고를 찍어야겠다. 왜냐면 재밌으니까. 이게 되게 컸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네요. 조금 더 사실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어쩌면 조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전 처음에 그 교수님들이 얘기한 네가 젊은 여자인데 어떻게 늙은 여자 이야기를 찍냐 넌 망할 것이다. 너는 되게 텅 빈 이야기를 찍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에 그것에 되게 그 좋은 뜻으로 그렇게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안 그러겠지라는 뭐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은 그런 좋은 얘기를 이제 했다 치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린 외계인 이야기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의 되게
이 얄팍한 가정인데 젊은 남자 감독이 어떤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찍었을 때 이야기에 깊이가 있다면 그냥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여자 창작자한테는 당시 그 실제 창작자의 현재 나이라고 하는 걸 약간 더 과도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여성 뮤지션으로서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는 20대 때 제가 내는 앨범, 30대 때 제가 내는 앨범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냈는데 제가 같은 나이에 비슷한 나이대의 인디 뮤지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30대가 된 소감, 35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별로 질문이 없는데 저한테는 나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20대 마지막 그리고 30대 중반에 냈는데 그때 있었던 평이 3집은 그냥 1, 2, 3집의 연장선 같은 저한테는 약간 트릴로지 같은 거라서 그 나이성이라는 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 단지 그 앨범을 만들 때 제 자본력 정도만 영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이버 뮤직에 있었던 메인에 있었던 평이 거울 앞에 돌아온 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0대 중반 여자 누이구나. 난 40대 되면 바로 그냥 모성하겠구나. 정해져 있구나. 와 대박. 약간 이런 이걸 이렇게 또 겪네. 그래서 그거가 조금 더 창작자가 여성인 경우에 그래서 넌 젊은 여자 얘기하는 거지. 근데 네가 넌 이제 나이 든 여자인데 젊은 여자 얘기할 거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칸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허가영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되었을까요?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저한테도 그런 시선들이 있었죠. 있었고 그러게요. 참 저도 왜 내가 써내지 못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실까에 대한 어떤 당연히 거부감이 있었고 반발심이 있었고요. 네. 사실 이창동 감독님의 시 같은 경우도 여성 노인이 나오지만 이창동 감독님 여성도 아니고 노인도 두 개나 탈락하셨죠. 바로 절대 찍을 수 없다고 하평해서 그냥 하지만 농담입니다. 네. 그쵸? 하지만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만드셨고 그렇죠. 그 여자가 돼서 또 말을 하셨고 그래서 근데 근데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감독이어서 더 오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우려를 가장한 그렇지 않을까? 침범이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너무 긍정적인 방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흔히 떠올리는 지금 되게 젊은 여성 감독님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의 첫 장편 영화가 대부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장편 영화가 그 아이가 좀 더 성장한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계속 그 궤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혹자는 왜 여성들은 항상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의 어떤 생애와 따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씨앗의 빌미로 훨씬 더 커다란 세계를 만드시고 이야기를 꺼내시고 계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여성 창작자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게 그쵸? 아름다운 일인 것 같다. 자기 안에 씨앗이 많은 거죠 굳이 다른 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도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게 사골 같은 이야기가 또 이렇게 우려져서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저는 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성이어서만 가지는 그런 것들이 제약처럼 오기도 하지만 저는 또 여성 창작자들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그렇죠. 왜냐면 저도 첫여름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들은 뭔가 살아오면서 저는 특수한 사회를 겪는다고 생각하고 맞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정말 많은 어떤 더 깊은 상흔과 그런 게 있다고 트라우마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에 색깔이 다른 거죠. 그쵸. 왜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차피 똑같은 길을 걸어도 저는 이제 혼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분과 제가 똑같은 길과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겪는 일이 달라서 그 처음으로 그는 결혼을 하고 아 네가 사는 세상이랑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구나 라는 걸 그렇죠. 알게 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세상을 사는 남성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여성이라는 게 또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게 어떤 동력이 되더라. 그런 창작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 창작자는 더 나와 작품을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주인공한테 투영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질문들, 너가 과연 노인 여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저한테 더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우려가 사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됐었을 것을 나는 내가 진짜 감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라는 그 어떤 자문을 정말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쓸 때 할머니가 꿈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호통을 치고 그 본인의 외할머니가 약간 모티브가 되셨죠? 네, 맞아요. 제 외할머니, 이 이야기를 알고 제 외할머니가 이제 모티브가 되셨는데 이제 엄마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네, 너무 막 유명한 얘기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악몽처럼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면 아 내가 고작 다른 타인의 삶을 담보 삼아서 이야기를 쓰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거의 공포를 엄청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랬죠. 그래서 자꾸 석윤이를 앞에 뒀던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왜냐면 석윤이라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좀 단순하게 되게 납작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랬었죠. 정면 돌파를 아까 저 깜짝 놀라서 좀 메모를 했는데 공포랑 절망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데 그게 작업이 그냥 힘들다, 뭐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힘들다가 아닌 내가 이걸 정말 그려내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 어쩌지라는 공포와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절망까지 갔다는 게 사실 진짜 이걸 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영순이 주인공인 영화를 기깔나게 찍고 싶어서 기깔나게라는 표현으로 전부 이렇게 수렴시켜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그래 정말 진심으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1년 과정인 영어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거기 학교 속도가 빠르고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졸업작품 찍을 때쯤이면 살짝 미쳐요. 카파라고 읽어도 됩니까? 네, 카파 영어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이게 살짝 이제 도른 거죠. 돌아서 이제 내가 어떤 그 이상한 광기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막 가장 저를 이제 사로잡았던 그 감정은 진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의 출발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의 출발은 내 할머니한테 있고 내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그 어떤 무게를 내가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짜같이 보여지는 순간 나는 영화를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너 그렇게 그렇게 너 이야기 써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나중에 졸업작품이 완성됐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아 허가영이 할머니 팔아먹어서 만든 영화구나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게 그런 영화는 만들려고 난 최선을 다할 거다. 그거 하나만 나는 믿고 간다. 이러면서 그거 하나만 내가 너네 앞에서 약속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그 약속이 저한테는 이제 그냥 계속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편집의 모든 과정까지도 그냥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막 좀 웃기잖아요. 사실 막 어떤 사명감처럼 들리실 수도 그게 왜 있고 웃겨요? 멋있는 척인가 막 절대 근데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를 정말 갉아먹고 제가 정말 내 리브가 되게 죽고 나를 이렇게 막 다 내어주는 것처럼 너무 아플 정도로 그게 저를 되게 많이 괴롭게 했었죠. 이야기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났네요. 영화는 네 그래야죠.
사람들이 돈 내고 깜깜한 데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한다는 생각하는 편이지만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영화를 사실 네. 노인분들이 보실 때가 가장 떨리고 무섭고 그래요. 어떻게 보실까? 근데 다 엄청 좋게 보시죠. 또 너무 이렇게 그쵸. 네. 왜냐면 제가 어떤 네. 할머니를 보는 느낌이 아닌 그냥 영순이랑 거리가 그러니까 투명해졌어요. 경계가 보다 보니까 특히 이 정말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순 그 발 움직일 때 네. 너무 야한 거예요. 발 모양이랑 쉐이프랑 그 페디큐어랑 네. 미쳤다.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이러고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에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로맨틱한 순간? 왜냐면 이미 저는 그때부터 갔거든요. 그럼 그대는 누구세요? 그래서 와 이거는 와 나도 살면서 저런 대사를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대사를 쓰는 게 아닌 저런 말을 하며 저런 그러니까 그 로맨틱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닌 어떤 생명이랑 어떤 생명이 지금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팡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팡. 근데 거기에서 그 속도랑 호흡이랑 진짜 와 저 사람 지금 세포 장난 아니고 막 진짜 저 방에 약간 냄새 페로몬 냄새까지 나는 느낌으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뭐 노년도 섹스를 합니다 이런 게 아닌 그냥 그 사람인 거고 그걸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현재 어린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경계가 흐트러지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진짜 이 사람은 13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는 길을 어떤 식으로 갔나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면벽 수행처럼 하셨군요. 공모를 했죠. 자기한테. 계속 더 이렇게. 근데 또 그 옆에 되게 동료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를 채찍질 해주는. 그래서 그 발 장면도 사실은 다른 장면이었는데 촬영 감독이 자꾸 제가 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콘티를 안 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스킨십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옛날이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막 버전을 한 10개 정도를 썼었던 것 같은데 계속 안 짜겠다는 거예요. 더 잘 쓸 수 있다고. 와, 내가 너를 아는데 되게 재밌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도망가냐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 야 네가 스토어 야 멋지구나. 야너 카메라 말고 뭐 할 줄 알고 있어. 대박. 야 뮤지션 있어. 오픈어 레코드. 세상에. 와 오픈어 레코드 곡점 있는 생. 그래서 막 그때 막 싸우고 막 저 썸을 많이 내고 막 그랬었는데. 세상에.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누워서 이제 콘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무심코 이렇게 발을 올렸어요. 네, 벽에.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누워 계셨던 모습? 뭐 혈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노인분들이 맞아 그렇게 많이 누워 계시는데 하지정맥류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가장 섹슈얼하고 애정어린 씬을 만들고 싶은데 저한테는 사실 그런 순간들이 다 장난 같은 그런 순간, 그러니까 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다 어떤 맥락들이 그 제가 그렸던 그 버전들이 다 장난처럼 좀 사랑스럽게 표현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발장난을 처음에 어떨까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그 이제 씬을 딱 써서 갔더니 그때부터 촬영 감독이 콘티를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죠.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푸시해주는 어떤 동기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글을 써낼 수 있었고 제가 그만큼 고민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 시간이 필요하구나. 고민하는 그 정말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끝에 좋은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구나. 세상에. 네, 그거를 좀 많이 깨닫게 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얘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서 어떻게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한 페이지 질문했거든요. 뒤에는 질문은 저희가 영화 30분이 지부기가 2시간이었어야 됐나봐요. 근데 지금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관객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차후에 그럼 저희가 2차 지부기를 언젠가 라방이라도 제가 인천 가서 라방이라도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저희 계속할게요. 예. 오버본 선생님 감독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게 어떡하지?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저는 이거 맞네요? 파워 N이라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다음 장면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순이 절에 올라가서 이제 뭔가 그 애도의 춤을 추고 그 학수의 가족을 만날 때 장면을 상상을 했었는데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의 가족에게 영순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그냥 환영받는 존재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손님 중에 하나로 장면이 그려질까? 이거를 되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혼자서 밥 먹는 장면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때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래 그 시나리오에 사실 그 49제에 참석하는 가족이랑 그런 버전도 있었어요. 별걸 다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 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그 말씀처럼 약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뭐 손님이고 그 아들이 초대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좀 그 가족한테 대입해서, 왜냐면 여전히 우리는 노인의 사랑이나 섹스나 그들의 연애를 뭔가 올곧게 마주하지 못하잖아요. 되게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남사스럽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시선을 좀 그 가족을 대변해서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순의 가족으로 이미 그 이야기는 끝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순간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왜 굳이 학수 가족을 영순이 만나야 할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뚜렷해졌던 거는 영순은 49제를 가고 싶었던 것보다 결혼식을 안 가고 싶었던 여자다 라는 게 저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영화는 이제 제 손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의 몫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맨스였다면 가서 학수의 영정사진도 보고 절도 해야 되고 술도 한잔 올려야 되겠지만, 영순에게 학수는 사랑이었고 아름다운 한 시절이었지만 영순이 사찰에서 추는 춤은 학수보다는 본인을 애도하는 춤처럼 받아들여지길 저는 이제 의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출하고 싶어서 이제 49제 장면을 다 뺐었습니다. 소스에는 막 스님이 막 짐치는 것도 있고 저 레고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제작비 없어서 49제 하는 거 아니야. 억울하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왜냐면 뭐 보조 출연자도 필요하고 억울하다. 그런 없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필요했었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했었겠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영순이 마치 혼자 있는 그 사찰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꿈인 듯 현실인 듯 그 오묘한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장면들도 좀 연출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빠졌는데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학수의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 춤추는 씬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가 아니고 내 사랑을 내가 애도하는 것 같은, 내가 사랑을 했고 너는 물론 관역은 되게 소중한데 관역을 쏴야 되니까, 하지만 관역에 화를 쏜나, 그것이 영순의 인생이 중요하고 그게 영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 춤에서 드러났다는, 같이 추는 느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둘이서 사실은 같이 춤을 췄었는데 보통 그 연애 영화라면 같이 추는 춤을 혼자 추는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혼자만의 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런 로맨스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핫 로맨스 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 영순의 이야기, 영순의 감정이라고 네. 생각을 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 사실 그 첫 편집본을 보시면 학수가 지금보다도 안 나와요. 하.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네네네. 그래도 왜 좋아하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정인기 배우 데려가놓고 뭐 하는 그러니까 거야? 세상에 어떻게 또 은근히 하시는데. 네,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만큼 되게 영수한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첫 편집본을 보면 영수밖에 없어요. 영수. 와 너무 사랑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고 그런 과정도 있었죠. 네. 진짜 시간이 오버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저도 관객 질문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저희가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이유로 정말 일단 그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BYC에서 속옷 사는 신 얘기도 했어야 됐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야 됐지만 그건 차후에 저희가 네. 인천에 제가 가서 네. 저희가 뭐라도 하는 것은 제멋대로 그런 거고요.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70살에 어떤 거 찍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70살에 영화 찍겠죠? 그때까지 근데 영화가 저희 비슷한 생각하긴 해요. 70살에 내가 음악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길게 한다고 저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관두겠다고 인디 음악계에서 가장 먼저 관두겠다고 말한 사람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오래 하고 계세요. 예 뭔가 굴쩍 이렇게 네. 예, 사람들이 자꾸 장승 취급하고 막 앞에 가서 약간 이러고 있고 막, 오래 계셔주세요. 그래서 뭐야 토템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멋있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저 또한 70살에 어떤 음악을 하면 70살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이런 영화를 찍어낸 허가영한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천여름의 장편을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미쳤다. 내가 진짜 영순이 되어본 다음에 찍는다면 어떤 맛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에 대한 예술이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네. 인간을 다루는 이해가 없다면 그건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고 뜨거워. 좀 정치적인 발언인가? 너무 또 공교래. 막 뜨거운 다음에 막 공교래.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좀 못난 인물들한테 끌리더라고요. 네. 영수도 사실 되게 못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뭐 네. 어떤 점에서, 네, 어떤 점에서. 어떤 시각에서는. 그냥 되게 이렇게 좀 사회에서 밀려나고 못나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귀한 이야기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연출자가 되고 싶고 네,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그런 거를 잃지 않고 예산 많이 탐내지 말고 근데 사업여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가면 이제 진짜 좀 저만의 언어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생겼겠죠. 네, 이미 있으셔요. 이미 뭐 가나다라 마바사 창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딱 첫 장면을 보고 이건 허가영 감독이 찍은 영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제 언어가 좀 탄탄했으면 좋겠고 그만큼 인간에 대한 저만의 어떤 이해나 시선이 확고하게 있는 그런 영화. 근데 그게 또 많은 분들한테 가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콜라텍 가서 춤도 한번 추고 한 번만 줄까요? 과연 한 번만 합수도 만났으면 하겠습니까? 좋겠다. 내일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미래의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음에 뭐 찍으실지 진짜 궁금해요. 다음 직후.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음에 준비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가장 끌리는 거는 천여름과 되게 비슷한 50대 후반 여성인데 뮤지션이에요. 어머나. 그래서 아이쿠.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정상성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여자의 어떤 삶을 이야. 좀 그려보고 싶죠. 언제든 자문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천여름처럼 되게 집요하게 제가
자꾸 그 윗세대 여성들이 엄청나게 끈적하게 연결되다 느끼나 봐요, 제가. 그리고 저의 세대보다는 윗세대로 그리고 싶다라는 그게 그런 갈망이 있네요. 네. 그들이 분명히 얼굴에 갖고 있는 그늘인데 저희한테 나불나불 얘기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건져올리고 싶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손여름에서 제가 아직 그 여운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아래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늘 장르물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다가 정육점에서 임신 중단약을 불법으로 밀매하는 그런 이제 거리가 있대요. 정육점 거리가.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 그 지방이었거든요. 아, 한국이요? 네, 한국에서. 야, 무슨 너무 영화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네, 그래서 제가 완전 거의 세상에. 꽂혔는데,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임신 중단을 겪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어쨌든 여성으로서 또 감각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의제처럼 자리 잡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지금 내 나이 때 아무래도 영순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떤 입각점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분노인 것 같아요. 저는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를 한번 영화에서 표현하면서 질주하는 영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좀 장르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재가 되게 저한테는 좀 뭔가 코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다. 너무 기대되는 게 이 영화가 속도감 있게 절제 미학 왕이었는데 분노를 속도감 있게 하는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올라운더구나. 아, 올라운더는 아니 너무 그게 올라운더라고 생각하고 오만 거를 다 허가영의 영화로 뽑아낸 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허가영의 소소함, 허가영의 킬러, 허가영의 사륙, 허가영의 페미, 허가영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오만 걸로 다 보고 싶네요. 소처럼 일하셔야겠어요. 게을러가지고 근데 제가 그럴 리가 없어. 착각입니다. 네. 착각입니다. 누워있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시간이 10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아침부터. 네, 어떻게 GV 재밌게 보셨을지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시고 바쁜 주말에 움직임 성평등영화제 1회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상황에 동참해주신 일단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박수. 그리고 오늘 진짜 약간 딴 데서 안 해준 얘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잘 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은 약간 전당대회 같은. 저는 선생님한테 입당하고 그냥 계속 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중간에 좀 삼국지 같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출정하는 사람 같았고 저 계속 이러고 있는 느낌이었고. 아닙니다. 네.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게 길어졌는데. 너무 좋은 시간.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영화제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라고 제가 제일 많이 가본 영화제인데 여성영화제에서 꼭 내 첫 작품을 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저를 초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낙심하면서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굿즈라도 어떻게 한번 사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너무 여성영화제가 꼭 서울 여성영화제가 아니더라도 가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성평등 영화제 그것도 1회 개막작으로 초청이 되어서 저한테는 너무 뜻깊었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누가 아침 11시부터 내 영화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너무 하고 싶으신데 못 하셨으면 바깥에서 제가 있을 테니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대박. 여러분들 혹시 너무 그러니까 관객과에 대한 관객이랑 대화 안 하고 나만 먼저 너무 말을 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약간 대표 관객
관객 제멋대로 대표로서 오만 이제 그 약간 좀 치우친 관객에게 질문을 한 셈인데 여러분 진짜 찐 관객과의 대화를 놀랍게도 로비에서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아기 때처럼 달려들어서 이 기회에 이 타이밍에 허가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직 그 인파에게 지치기 전인 허가영입니다. 나중에 깐네에서는 말 걸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봐 두고 실컷 개를 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진짜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신 멋진 작품 찍은 허영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더레이터 맡은 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